안녕하세요. 방구석 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예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연택견이라는 말은 신한 선생님께서 굳세고 강건하다 라는 뜻으로 만든 결연하게 택견한다. 그래서 결연택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결연하게 택견을 했다. 그러니까 결연하게 싸웠다는 뜻이겠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옷을 잡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지금 옷을 잡죠. 이게 이제 박종관 선생님 책에 보면은 잡아대기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경기에서는 안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한 싸움수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옷을 잡았겠죠. 근데 이제 경기에서는 옷을 안 잡았던 것 같긴 하고, 이제 호신용으로 썼던 이런 이제 손을 쓰는 타격을 하는 이런 모습들에서는 옷을 잡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늦은 배 지르기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늦은 배 지르기는 일종의 태권도의 몸통 지르기 같은 느낌? 대신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은 잡아서 미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죠. 그리고 모든 동작들이 보면, 자, 낙함 같은 경우도 잡고 때리시죠. 턱빼기도 마찬가지 보면 잡고 때리시죠. 택견에 기본적으로 손을 쓰는 것들은 먼저 유술기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도 같은 경우를 보면 유도도 이제 고단자로 올라가면 발차기하고 찌르기 같은 공격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고단자로 가면은 약간 MMA 비슷한 느낌이 나는 그런 종합격투기의 느낌이 나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면치기 같은 요런 거 여기서 시연하는 모습만 봐서는 타격, 손을 뻗어서 치는 모습은 면치기 정도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 항정치기 같은 경우는 상대를 목덜미를 잡고 끄집어 내린 다음에 팔꿈치로 팍 찍죠. 근데 이게 지금 나중에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항정치기는, 뒤에 나오는 도끼질하고 살짝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항정치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뒷목을 때리면 항정치기인 거죠. 그거를 도끼질로 때리든, 팔꿈치로 때리든, 어쨌든 뒷목을 때리는 거는 항정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요 항정치기의 요 모습,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의 박종관 선생님의 책이나 이영복 회장님, 전 회장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다 어깨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뒷목을 치고 계시지만 책에 소개되어 있기로는 어깨 쭉지를 찍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침주기 같은 경우도 보면 타격에 가까운 동작이지만 타격이라기보다는 잡고 때리시죠. 자, 잡고 미는 느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있는 기술들이 있고 예법으로 소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나운서가 설명을 하죠. 주먹을 쓰는 무릎을 쓰는 예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박종원 선생님 책과 이영복 전 회장님이 쓰신 책을 봐도 거기에 예법은 따로 있습니다. 예법이란 기술, 바로 이 동작이 예법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쇄골을 치시는데 이걸로 턱을 까거나 갈비뼈를 찍으시죠. 그거를 예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먹을 썼던 것을 예법이라고 했던 걸 보면 성덕기 할아버지께서 사셨던 시대보다 전 시대에 썼던 기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대부분 기술의 구성이 잡고 치는 거예요. 상대를 잡아서 넘기다가 잡고 때리는 거죠. 잡고. 그리고 이제 무릎치기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송덕기 할아버지께서 무릎을 잘 쓰셨다고 하시죠. 상대의 어깨를 탁 짚은 다음에 올라타듯이 뛰면서 턱을 쳤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동작이 일관되세요. 정경화 선생님께서 하시는 예법 동작이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의 순서가 비슷하죠, 그렇죠? 자, 거의 순서가 그렇죠. 약간 좀 동작이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 정도만 있지 순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순서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가 아니고 실제 싸움에서는 자, 옷도 막 잡고 그리고 이제 잡은 상태에서 타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싸움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현대 격투기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반칙 기술들이 있죠. 이 반칙 기술들을 쓴 걸 보면 그냥 이거는 싸움인 거죠. 싸움. 그래서 전통 그 무술을 현대 스포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들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싱과 MMA를 살짝 비교해 봤을 때, 자, 복싱처럼만 한다고 해서 꼭 MMA를 이길 수는 없죠. 송덕기 할아버지께서 사진을 찍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살아 계실 때 만들었던 책이 2권이 있어요. 자, 하나는 박정관 선생님이 쓰신 택견책, 하나는 김정윤 선생님이 쓰신 택견책. 그거를 나중에 재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보면 택견 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택견 경기 때문에 지금 택견이 통합이 못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욕심을 좀 버리고, 협회 이해관계나 기타 등등을 버리고, 그리고 택견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지, 어떤 개인의 단체,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다 보면 가까운 거리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법, 일명 이제 손기술들, 격투기술들을 가지고 경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경기를. 대신 이 격투 기술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승부를 어떻게 내느냐에 대한 논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점수제로 하던 어떻게 하던 만들어서 한번 보고 그걸 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유술기를 바탕으로 상대를 잡고 때린다. 그리고 상대를 때릴 때는 무릎을 쓸 수도 있고 박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먹을 쓸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도 택견은 충분히 격투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사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